지금 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럼요.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정말 심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다들 좀 혼란한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 좀 많이 다뤘는데 네네. 짧게 한마디씩만 좀 듣고 오늘 모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실 저는 지금 전당대회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나가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뉴스를 너무 안 보셨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 아니셨어요? 지금 이제 세간에 예. 알려지기로는 세 분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러셨구나.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들고 나왔던 게 이제 개혁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예쁜 지도 있죠. 지금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걸 자꾸 묻는 방식으로 가는데 정말 맞아요. 너무 싫어. 그러지 말고 과제 중심으로 얘기하자. 지금 우리 당장 내란 청산하려면 조의대 탄핵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면법 뭐 개정하고 사면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이런 과제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저 과제를 한번 펼쳐나 보고 이 과제에 대해서 당원들이 토론하고 가장 좋은 과제를 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를 내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 가야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뭐 누구랑 친하냐 안 친하냐 노무현 대통령 통합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비전으로 경쟁하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전당대회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엔 통합 잘 될 겁니다. 진짜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빈말이든 뭐든 저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예. 이번 전당대회 제가 말씀드린 저 흐름으로 잡으려고 해요. 뭐를 하겠다라는 것을 각자 내놓고 그렇지. 그것을 토론하고 평가받는 방식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미 제시했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당장 저 개혁 지도를 각자 개혁 지도를 그려서 내놓으시라. 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댓글에는 이렇게 또 지금 의심이 의심을 낳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이런 또 의심이 있네. 우리 의원님이 전당대에 나와. 근데 내심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후보가 누가 있어. 그래서 중간에 드랍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지금 그런 의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제 아직 출마를 확정짓진 않았지만 네. 출마하면 끝까지 가야지. 그걸 중간에 왜 그만둡니까? 지금 이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주변이나 그 사람이 맞아. 누구랑 친하냐. 맞아요. 이걸로 자꾸만 정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자. 네. 혹은 내란 청산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까도 뭐 반도체 얘기 나왔는데 HBM이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GPU의 HBM이 핵심 부품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AI의 표준을 HBM을 통해서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GPU가 해야 돼요. GPU가 표준이 아니라 그 GPU의 핵심 부품인 HBM. 우리가 AI의 표준을 만들자. 네. 이거 추진해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우리 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네. 되게 생산적이다. 생산적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 해야 저 개혁지도 돼.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훌륭합니까? 자, 다른 후보님들 제발 저런 개혁지도 내서 공개적으로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로 이게 자료 눕잖아요. 그 다음 총선 이 압승 못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막 진짜 끔찍합니다. 저는 진짜 끔찍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진짜 너무 끔찍해요. 네, 맞습니다. 분열은 필패거든요. 그리고 간절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6.3 선거 때 쭉 다녀보니까 영남권 가보면 힘이 더 간절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득권을 뺏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선거를 할 수 했는가? 민주진보 진영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의 쓸모가 뭘까를 요즘 많이 고민하는데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기둥을 하나를 딱 세우셨잖아요. 네. 그럼 근데 모든 집은 기둥이 2개는 있어야 집이 지탱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명한 개혁이라고 하는 기둥 그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기둥 2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뭐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 아니냐
여러분들 일주분 직접 눈으로 보시면 기둥 2개예요. 양쪽에 2개. 네. 각각 한쪽에 기둥이 하나씩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쓸모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의 기둥이 또 단단히 서야 네. 대한민국이 2개의 기둥으로 단단히 설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말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나 싶은데 어떤 말씀? 아니 강유정 시간이 없는데. 강유정 네, 대변인 말씀하신 거 네. 중에 네. 말하자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막 뭐라 얘기하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 국힘에서. 근데 그거를 쫙 들어가 보면 2가지 논리예요. 하나는 관치론. 이거 왜 팔 비트느냐.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산업정책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현대 국가는 산업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네. 실제로 GPS 이런 거 전부 다 국가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민간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결정론이에요. 입지가 준비가 돼 있느냐. 입지가 100% 준비되어 있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포항제철 영일만 그냥 모래바람 부는 언덕이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 반도체 팹 이런 거 전부 다 사막 비 안 오는데 이런 데서 다 했어요. 다만 호남은 절반은 이미 채워져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채워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치론, 입지결정론 이거 정말 그 옛날에나 나오는 발목 잡기용 말이다라고 네. 하는 걸 다시 한번 저는 택도 소리는 그만해라. 발목 잡기는 그만해라. 진짜. 그렇습니다. 발목 예. 잡게 배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진짜 네. 다른 건 뭐 방법이 이게 그만큼 이게 자신들한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할 만큼의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엄청 큰 성과가 될 것이고 네. 그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중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니 예. 아 이러다가 진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아, 진짜. 4,700조. 와. 말만 들어도 막. 우리가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해도 지금 시간이 이게 부족한데 중요하지. 지금 왜 지금도 보세요. 자 이럴 때 당은요. 네. 정부는 지금 그 AI의 진흥책을 얘기하고요. 당은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정치권은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현상에 그렇지.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이냐. 그렇습니다. 당은 이걸 고민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정책을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 지도에 있습니다. 개혁 지도. 개혁 지도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격차 발전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해야 뭘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규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 물이 호남에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대만은 재활용 물을 재사용하는 비율이 80% 90%까지 가는데 우리는 재사용 비율이 50%도 안 돼요. 한 10% 20%밖에 안 돼요. 예. 그냥 있는 물 퍼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환경적 정의 또 지속 가능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줘야 돼요. 예. 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개혁 1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얘기할래. 검찰개혁을 끝내야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 네. 논의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냥 검찰개혁으로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기에 앞서서 요 얘기는 하고 가야 돼. 아무리 바빠도. 누군가는 매불쇼를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매불쇼는 국민들 아무도 관심 없는 매일 검찰개혁 얘기만 한다고 비판을 해. 근데 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매불쇼에서 부동산 문제 얘기하고 노동 문제 얘기하고 언론 문제 얘기하잖아. 네. 그렇게 비판하는 놈들이 관심도 안 가자. 매불쇼에서 검찰개혁 얘기하면 그것만 지들이 관심 갖는 거야. 그래놓고 맨날 왜 국민 관심 없는 검찰개혁 얘기만 하냐. 아. 그리고 또 민생하고 검찰개혁하고 이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문제도 아니잖아. 예.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다 배웠잖아. 많이 봤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곧 민생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시고 민생을 살릴수록 검찰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이재명 실제로. 대통령 조작 기소해서 예.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만들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 하나의 사건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검찰은 갖고 있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이 민생이랑 어떻게 연결 안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민생이죠, 사실. 맞아요, 진짜. 네. 이재명 정부가 모든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개혁이 검찰 개혁. 여기서부터 네. 출발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은 이제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려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랜만에 다루니까 또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중수청, 공소청 그림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그리고 6대 범죄 수사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두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공소청이 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가 뭐냐? 검찰청 이제 폐지하고 저렇게 둘로 쪼개놓은 거. 그게 이제 1단계였고 2단계가 저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아하. 공소청의 내용, 중수청 내용 이렇게 네. 이제 2단계였고 이제 남은 게 마지막 3단계입니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권, 다시 말해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게 할 것이냐, 뭐 안 줄 것이냐 이게 막 되게 논란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수사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정부의 보안 수사권 폐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는 제출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예.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정부가 거기에 따른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그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국회가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심인 두 분 나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정부 입장을 정해서 발표한 걸 저는 환영하고요. 네. 이제 정부의 법을 국회에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도전이라고 봤을 때에는 저 입장도 충분히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안을 내는 순간 그 정부 안을 가지고 또다시 뭐 그래야겠죠. 또 조율하고 갑론을박 토론이 네.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통과시킬 안을 먼저 가지고만 있다면 정부가 안을 제출하지 않는 게 훨씬 빠르게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속도가 하셨습니다. 중요하죠. 지금은 속도전이고 물론 충분히 토론은 해야겠지만 네. 기본은 속도전. 디데이를 저는 뭐 재연절 말씀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7월 말이라고 보거든요. 네. 7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기준으로는 지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 오늘 뭐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좀 더 빨리 발표해서 이거 먼저 논의하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TF라도 만들어서 당내에 이것을 별도로 좀 토론하고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 조금 더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토론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함께 토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예. 필요하다고. 그게 한 달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매우 빠르게 지금 토론해야 됩니다. 게다가 얼마 없네.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권 하나 없앤다. 196조 하나 없앤다고 이 형사소송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가 지금 그 3개월 동안 고민해서 만든 발표한 안은 106개 정도를 수정했는데 예를 들면 검사의 수사권이 주어지는 조항이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검찰 개혁은 싹 원점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죠.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굉장히 단순한 문장으로 남겨둘 수 있지만 해석상 수사권이 있는 조항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것까지 다 잡아내서 네. 드러내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죄까지 집어넣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네. 걸려. 아니, 아니 3개월 근데 걸렸어요. 3개월. 의원님이 방금 저희가 만든 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예. 누구예요? 저희라는 것은 네. 시민사회와
저 박은정 의원 등 몇 명의 한 5명의 의원, 서영교 의원, 김영호 의원, 최혁준 이렇게 5명이서 시민사회와 함께 3개월 정도 같이 연구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발의가 금요일 날, 되어 있는 상태. 네, 발의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이 정도 저희들도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혁신당안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신구조문 대부표까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자, 아니 그러니까 196조뿐만 아니라 이게 속도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예. 여쭤보는 건데 왜 속도전이 필요한가에 아니,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조국 혁신당 안은 발의가 안 된 상태고 발의됐어요. 발의된 상태고 2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이 2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제3의 뭐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이 중심을 잡고 지금 당대표 없으니까 원내대표라도 중심 잡고 그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근데 제가 아직 그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제 의총에서도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제가 드렸죠.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책임 있게 그 말도 일견 말이 맞거든요. 책임 있게 진행하려면 당 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럼 8월 17일 이후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속도전에서 집니다. 왜 속도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수청 어떻게 돼가나 공소청은 검찰청이 기본 모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리를 하면 수사권만 정리를 하면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빠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게 이제 중수청인데 네. 자, 중수청 제가 중수청은 보고를 받았어요. 물리적인 건물이 있어요 지금? 지금 서울청하고 본청만 있어요. 어. 그래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보고를 받으러 딱 중수청 TF 4월 30일 날 출범한 중수청 TF한테 보고 받았는데 네네. 보고 서류가 한 장이에요. 아, 이게 한 장이에요. 아 한 뭐가 장. 지금 한 진행은 장. 안 되고 있나 보군요.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진행이 안 되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수청이 1년에 한 58만 건 정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와. 전체가 18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58만 건 정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럼 최소 수사 인력이 3,000명은 있어야 됩니다. 3,000명. 근데 지금 검찰청에 지금 현 검찰청에 검사 2,000명, 수사관 7,000명에서 한 9,000명 있어요. 그중에 3,000명 와야 돼요. 근데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그냥 남고 싶다면 그냥 공소청에 남을 수 있어요. 난 무슨 공무원들이 남고 싶으면 무조건 다 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보낼 수 있게는 해놨어요. 예. 근거 조항은 넣어놨어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면 경력직 채용해야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경력직으로도 3,000명이 안 채워야 되면 신규 경쟁 채용해야 돼요. 아니 근데 예. 인력이 준비가 안 돼. 10월 아니, 2일까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빨리 정리가 돼야 아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왜냐하면 원인이에요. 아, 보안 그래요? 수사권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권 비슷한 것이라도 있으면 공소청에서 이 수사관들이 한 명도 안 가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할 남아 겁니다. 있어요. 수사권이 아, 얼마나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왜 그거 미리 안 했어요 그러면?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근데 죽겠어요. 지금은 책임을 물을 때보다는 책임 안 물어. 속도를 해야 돼. 해결을 속도. 하자 책임을 해야 했지만 되겠네요. 가야 돼요. 다 그다음에 훌륭한 분들이야. 무슨 일이 예. 벌어지는가를 지금은 그렇게 아, 또 죄송합니다. 볼게요. 인력은 그렇죠. 하드웨어상으로는 골치 지금 아프네. 지방청 6월 중 후보지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후보지 선정 못했어요. 서울청하고 본청밖에 없어요. 예. 건물도 없어 지금. 그런데다 제일 중요한 거 킥스 전자 예. 그 형사 사법 시스템 예. 그거를 6월 초에 LG CNS가 드디어 선정이 됐어요. 해보니까 10월 달까지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할 일이 지금 태산이다. 태산이야. 그래서 그러다 형사소송법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렇죠. 워낙 이제 급하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그거를 7월 말에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재원절. 어찌됐든 뭐 7월 저도 빠를수록 좋다는데 빠를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7월 말까지라도 7월 말. 해야 네. 됩니다. 7월 아, 말. 예. 그러면은 이제 8월 9월 준비하면 그렇죠. 10월 2일에 출범은 가능한다는 겁니까? 출범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봐야죠. 사실은 지금도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게 형사소송법이 6개월 전에는 늦어도 통과가 돼야 6개월 동안 정부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에 이 역할 분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협력 모델도 한번 돌려보고 해야 되거든요. 너무 늦었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됐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미 해야 늦었기 돼요.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예, 문제가 생기냐면 시나리오를 한번 검찰은 그럼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까? 중요한 문제네. 네. 첫 번째는
10월 2일 날 아유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부칙으로 6개월 뒤에 합시다. 하고 이게 개청을 또 제일 이게 무서운 이게 이게 무서운 일이야? 예, 제일 무서운 개청을 뒤로 밀어버려요. 그거 왜 무섭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수사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 갖고 있고 총선 1년 전쯤이 돼요. 예, 총선 1년 전이야. 예. 총선 1년 전쯤에 인원위가 다시 막 불거지면서 네. 뒤로 물러갑니다. 총선 전까지 토론하거나 결정을 못 하고 검찰은 수사권을 가진 채로 다음번 총선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신다는 검찰개혁 거고.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이게 있어요. 가장 큰 우려고요. 연기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아, 이 시간을 또 견뎌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사실은 다시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 정도의 준비 정도면 무조건 개문발차입니다. 10월 2일 날 제대로 완비 안 되고 킥스 같은 경우도 경찰청 거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해서 경찰 쓰는 거를 대충 급한 것만 만들어서 그냥 개문발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론이 매우 그거예요. 칠 겁니다. 친검 바로 언론이 그겁니다. 예. 피해자들, 피해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할 개문발차하면 겁니다. 차바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골치 그걸 가지고 친검 언론이 엄청나게 부각하고 김용민, 조국혁신당, 아, 신장식 니들 때문에 다 망했다. 지금 국민들 다 당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상황이 나올 안 좋네. 거예요. 안 좋네 상황. 그러면 그러면 실패하게 고사 지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고 나면 있어요. 이제 그런 여론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그때까지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잔존한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칩니다.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칠 수 있어요. 그때 여론이 그때는 반전돼 있을 테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김용민 의원도 각오하고 있을 거고요. 조국혁신당이나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태로는 10월 2일 개문발차를 해도 친검 언론은 그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가지고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그럴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검사들도 초기에 업무 해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돼도요. 정부의 의지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하려고 하는 이 제도는 독일 시스템이랑 거의 같은데 거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각각 담당자들이 의지가 충만하거든요. 네. 내가 제대로 한다. 4개의 눈이 감시한다 이러면서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개문발차는 필연적인데 최대한 문을 닫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연기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10월 2일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수많은 언론과 검찰 권력에서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등등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겁니다. 네. 견딜 작정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물을 수 없는 물을 수 없죠. 일이거든요. 네. 정말 아마 이제 민주당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이게 이제 키를 잡고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전당대회의 이슈로 이걸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아, 전당대회 전에 끝내야지. 전당대회 이슈로 삼으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검찰개혁 다 진짜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10월 2일 지금 개청 되게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예. 7월 17일 또는 뭐 7월 말까지 빠르게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정리하면 그나마 개문발차라도 할 수 있다. 전당대회 뒤로 가면 10월 2일 개청은 저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 검찰들이 얼마 전에 뭐 등등등 모여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검사 뭐 형사정책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보안 수사기소 분리 보안 수사권 없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검찰들이 이거 시간 더 끌어야 되는데 국회로 넘어갔으니 국회에서 빨리 추진을 하면 이거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들이 뭘 상의하고 있느냐 물밑에서 개별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조를 짜고 있어요. 그럼 뭐 확인된 내용입니까? 예, 뭐 이게 그 토론회에서 쉬는 시간에 검사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들은 분들이 저에게 네. 이러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거 빨리 가셔야 됩니다라고 전달해 준 근데 얘기예요.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지난번 우리 검찰개혁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을 때 네. 그때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때도 제가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이거 강력하게 맨 앞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옵니다. 제가 거부하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요. 거부하기 힘든 사람들을 네. 통해서 예, 저도 인간관계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절하기 힘든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거나 와. 야 너무 세게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그냥 빈 흔들렸어요? 얘기가 안 흔들리죠. 어. 저는 안 흔들리는데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못 흔들게 속도전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또 시간 지나면 흔들립니다. 예, 뭐 맞아요. 근데 아무튼 두 분은 이제 우려를 이제 표명한 것입니다. 예. 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네요. 왜냐하면 10월 2일 출범인데 네.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거는 진짜 뭐 얼핏 들어도 이건 가능할까 싶어 사실. 걱정인. 걱정은 좀 많이 되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2주를 쉬면 안 됐었네. 2주 전에 이 얘기를 다뤘어야 되네. 제 생각엔 매일 나와서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진짜 매일 심정은 매일 그래요. 상황 점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정은 그래요. 네. 상황이 진짜 좀 네. 많이 급하게 검찰 개혁 그 깔딱국에 넘어가기 상황 점검 회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덕분에 또 이렇게 상황을 저희가 점검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저희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이런 열변 당내에서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해 주세요. 그냥 당내 들어가서 그 토를 하면서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개혁 할 거면 안 할 거면은 뭐 그냥 적당히 해주시고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당내에서도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